오늘도 몬데인 시리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올린 몬데인 벽시계 편을 보고 오셨다면 스위스 연방철도 이야기부터 몬데인 브랜드 이야기까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안 보고 오셨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카드를 클릭, 보기 싫어도 저는 보고 오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간단하게 언박싱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죠. 왜 두 개냐? 하나는 제 거, 하나는 와이프 거. 일단 두 개 다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그리고 두 번째, 짜잔. 이 모델은 스탑투고 모델, 이 모델은 에보2 모델. 케이스 크기가 많이 차이 나죠. 이 모델은 41mm, 이 모델은 26mm. 저는 스트랩이 많기 때문에 일반 레더 스트랩으로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건 와이프가 메쉬 밴드를 원해서 이 모델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착용하면서 이 시계에 대한 내용을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이 스탑투고 모델을 한번 리뷰해 볼게요. 생각보다 리뷰 내용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용 에보2 모델은 리뷰에서 제외했다는 점, 이건 참고해 주세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짧게 브이로그 식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구매하길 잘했다, 이건 확실합니다. 제가 착용하면 할수록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 스탑투고 모델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리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이얼. 원래 이 디자인은 스위스 연방철도가 가지고 있는데요. 몬데인 브랜드가 이 디자인에 대한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1986년부터 스위스 연방철도 시계를 생산하고 있는 중이죠. 자, 여기에 보시면 몬데인 로고가 있고 그 밑에 스위스 연방철도 로고가 보이죠.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듭니다. 특징을 한번 찾아보면 톤 다운된 느낌이 드는 화이트 색상 바탕에 입체적인 블랙 인덱스와 핸즈, 그리고 아이코닉으로 자리 잡은 레드 색상의 세컨드 핸드. 저는 특히 이 세컨드 핸드가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모양은 막대사탕 같지만요. 영무원들이 사용하던 신호판에서 영감을 얻어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귀엽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철도시계답게 가독성과 시인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디자인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가 아는 애플 브랜드 아시죠? 애플 브랜드가 무단으로 이 디자인을 사용했다가 228억을 물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디자인 중에 하나로 선택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제가 이 다이얼에서 특히나 좋았던 점이 있다면 바로 데이트 창이 없는 논데이트. 개인적으로 깔끔하면서도 밸런스가 참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오리지널 디자인이기도 하고요. 물론 데이트 기능이 있어야 하는 분들에게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은 블랙라이트 야광. 몬데인 브랜드는 기존의 디자인을 해치지 않고서 어떻게 하면 야광을 넣을까 라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블랙으로 된 핸즈에 야광을 넣기도 좀 애매하죠. 그렇다고 다이얼 전체를 야광으로 만들기에는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요. 그럼 블랙라이트 야광은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촉광을 해보면 핸즈 측면 부분에 야광이 되는 게 보이나요? 크게 밝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은은하면서 예쁘다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은 케이스. 일단 케이스 크기는 41mm, 제 손목둘레 18cm에는 정말 핏하게 잘 떨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플러스 요인이 아닌가. 그리고 러그 투 러그 길이가 46mm로 짧은 편이라서 그렇게 많이 커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또 시계 정면을 보면 이 베젤이 미드 케이스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더 작아 보이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건 실제로 봐야 알 것 같아요. 제 다마스코 시계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참고하시라고. 참고로 다마스코 케이스 크기는 40mm입니다. 그리고 여성용으로 구매한 에보2 모델과도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제가 케이스를 둘러보다가 단점이 몇 개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첫 번째로 손목이 얇은 분들에게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 특히 다이얼 색상이 화이트 계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 또 결정적으로 이 스탑2고 모델은 케이스 크기가 41mm만 있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다는 점이 정말 큰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로 케이스 두께. 커츠 무브먼트가 들어갔는데도 왜 두꺼울까? 사실 스펙상으로는 12mm 밖에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눈으로 보면 되게 두꺼워 보여요. 원통형으로 생겨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또 러그가 날렵한 모양이 아니라서 그렇지 않나. 근데 제가 평소에 크로노그래프 시계들을 많이 착용하고 다녀서 그런지 이 케이스 두께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케이스 두께에 민감한 분이라면 무조건 패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커츠 무브먼트가 들어갔는데도 왜 이렇게 두꺼운가? 제가 생각한 가장 큰 문제는 몬데인 칼리버 58-02 무브먼트 때문에 아닐까 합니다. 몬데인 브랜드가 스탑2고 기능을 위해서 만든 무브먼트이거든요. 아무래도 처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근데 앞으로 더 개발하고 시간이 좀 지난다면 더 얇고 다양한 케이스 크기로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무브먼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현재 공개되어 있는 사진은 이게 다더라고요. 그럼 스탑2고 기능이 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시계 정면을 보시면 세컨드 핸드가 열심히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시계 한 바퀴를 60초가 아닌 58초로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러니까 시계 한 바퀴를 2초 빨리 도는 거예요. 한 바퀴를 다 돌고 나면 12시에서 2초 동안 잠시 정지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잠시 후에 정지합니다. 멈췄죠? 다시 움직이죠. 그러니까 2초 동안 정지했다가 2초가 지나면 세컨드 핸드가 출발하면서 미닛 핸드도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24시간 동안 계속 스탑2고 기능으로 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탑2고 기능 때문에 무브먼트가 두꺼워지면서 덩달아 케이스 두께도 두꺼워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스탑2고 기능을 왜 만들었을까?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말했죠. 철도는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이 정확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 지역에 있는 철도 시계에 매분마다 2초간 여유를 주고 그 사이에 전 지역으로 전파를 수신합니다. 그래서 전파를 받은 시계는 동시에 시간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스 전 지역의 시간을 동기화시키고 오차를 없애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탑2고 기능을 여기 보이는 것처럼 손목시계에도 상당히 구현을 잘 해놨죠. 또 여기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세컨드 핸드가 기계식 무브먼트처럼 물 흐르듯이 가는 거 보이나요? 한 6진동 무브먼트?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분당 세컨드 핸드가 이동하는 횟수가 한 10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다다다다다다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는 60초에서 58초로 줄었으니까 세컨드 핸드가 빨리 돌아야 되니까 이렇게 빨라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다시 케이스로 돌아와서 케이스 모양은 꽤나 입체적인 느낌이 듭니다. 보시면 베젤, 미드 케이스, 케이스백 이렇게 중간중간에 층을 준 게 보이죠. 이렇게 입체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크라운은 생각보다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마치 태엽 감는 인형에 달려있을 것 같은 모양, 특이해 보이면서 예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작은 홈이 있거든요. 이건 아마도 손쉽게 크라운을 뽑을 수 있도록 실용성을 더 돋보이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크라운을 한번 조작해 볼게요. 크라운을 조작하려면 뒤에 있는 홈을 이용해서 크라운을 한번 당겨줍니다. 그럼 세컨드 핸드가 12시로 가죠. 이걸 보통 제로 리셋 기능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좀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이제 크라운을 조작해 보면 살짝 돌리면 분단위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3초 동안 돌리고 있으면 상당히 빨리 돕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보다시피 전체적으로 조작은 쉬운 편입니다. 다시 시간을 맞추고 크라운을 눌러주면 끝! 아무래도 커츠 무브먼트라서 한번 맞춰 놓으면 건들 일이 없다는 거, 이건 커츠 무브먼트의 장점이죠. 또 아쉬운 부분을 찾아본다면 러그 끝부분, 저는 여기 피니싱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조금만 더 다듬었으면 하는 생각?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글라스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가 들어갔고 푸른빛이 약간 도는 게 양면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다이얼은 아주 모던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그 다음에 케이스백. 케이스백을 보면 4개의 스크류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레드 포인트로 특유의 스위스 연방철도 느낌을 잘 살려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를 자세히 보면 방수 표기가 보이는데요.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30m로 상기압. 물은 그냥 멀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스트랩.
무난하게 소가죽으로 만든 스트랩이 장착되어 있는데 만져보면 두께감이 조금 있는 정도? 근데 생긴 거랑 다르게 부드럽고 손목을 잘 감싸주는 느낌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세련된 모습은 없지만 정말 실용적인 스트랩이 아닌가. 그리고 러그 사이즈가 20mm라서 아주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0mm 스트랩이 한 200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스트랩을 교체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버클은 네모난 각진 모양으로 시계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피니싱은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네요. 자, 몬데인 스탑 투고 모델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아서 그런지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하지만 장점이 더 많은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함께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단점을 정리를 해드리고 물러갈게요. 장점 첫 번째, 스위스 연방철도 아이코닉 디자인. 두 번째, 관리가 쉽고 편한 커츠 무브먼트. 세 번째, 신기한 스탑 투고 기능. 네 번째, 적당한 41mm의 케이스 크기. 다섯 번째, 가장 보편화된 20mm의 러그 사이즈. 여섯 번째, 무반사 코팅이 된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 일곱 번째, 블랙라이트 야광. 그 다음 단점으로는 첫 번째, 선택권이 없는 41mm 케이스 크기. 두 번째, 스탑 투고 기능으로 인한 두꺼운 케이스 두께. 세 번째, 데이트 기능의 부재. 네 번째, 30m로 상기압의 낮은 방수력. 다섯 번째,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는 케이스 피니싱.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구독, 알죠?